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8년차 강사 거제도 맛집 현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강사 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블로그의 이해 및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오늘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강의를 해볼 텐데요. 일단 오늘 강의의 핵심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는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을 위한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화면 다 잘 보시고 계시나요? 일단 먼저 1일 1포스팅이라고 해서 하루에 포스팅을 하나를 해서 활동 점수를 올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가끔 가다가 일주일에 한 2-3개 정도 작성하시는 사람들보다는 매일 같은 주제로 꾸준히 포스팅 하시는 분들이 상위 노출이 될 확률이 이렇게 훨씬 높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포스팅을 하루에 하나는 무조건 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회식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거나 하더라도 집에 가서 항상 1일 1포스팅 하루에 하나의 포스팅을 무조건 해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방문자 수가 오늘 1000명이었다가 내일 갑자기 10,000명이었다가 다음날 20,000명이었다가 이렇게 오르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1000명인데 갑자기 10,000명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냐면 갑자기 네이버 메인에 글이 떴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실시간 검색어를 내가 잡아서 상위 떴다 했을 때만 약간 일시적으로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속 1000명이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3000명으로 막 꾸준히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박스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박스권을 좀 깨셔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저희 앞으로 가볼게요. 자, 1포스팅만 하면 안 됩니다. 하루에 최소 한 3개는 쓰셔야지 그 박스권을 또 깨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루에 하나만 쓰면은 그 블로그 방문자 수가 오르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일단 1일 1포스팅을 무조건 지키고 있고 때에 따라서 2개에서 3개 정도 이렇게 더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주제를 또 한번 보실게요. 일단 전문 주제 위주의 포스팅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요리 주제를 올리고 또 내일은 맛집, 그 다음 날은 일상, 또 그 다음 날은 또 제품 리뷰, 이런 식으로 저희가 또 중구난방으로 올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막 올렸어요. 그럴 경우에는 만약 제가 음식점 사장님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맛집 주제로 포스팅을 작성했을 때 이런 앞의 이유 때문에 이제 상위 노출될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문 주제 위주의 포스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특정한 분야의 이제 포스팅을 꾸준히 올리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또 이 전문 주제 위주의 포스팅만 해라. 그래 나는 맛집 블로거니까 맛집만 올려라. 그런 것은 또 아니에요. 일단 전문 주제 위주로 올릴수록 또 실행수가 강화되고 내가 이런 해당되는 포스팅을 올렸을 때 상위 노출될 확률이 같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주제 위주의 포스팅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키워드. 저는 아직도 이 키워드가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이 키워드에 대해서 공부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블로거 분들이 아직까지도 크게 고민하시는 이제 부분이 바로 이 키워드입니다. 이 블로그를 매일 같은 주제로 하루에 글을 하나씩 올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이 키워드입니다. 내가 어떠한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글을 작성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진짜 정말 중요한데 만약에 제가 거제도 맛집을 네이버에다 검색을 했다. 그랬을 때 1페이지에 띄우고 싶어요. 제가 글을 쓰면 맨날 저 뒤쪽에 안드로메다 있어요. 나는 1페이지에 띄우고 싶어요. 했을 때
그러면 이 제목을 정하실 때도 거제도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블로그를 내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뭐 오늘 만들었거나 아니면 몇 개월밖에 안 됐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제품 블로그는 갑자기 맛집을 써요. 그러실 수도 있고, 또는 블로그 지수가, 블로그 그 점수가 낮은 상태에서 이 해당 키워드를 써서 이제 작성을 했을 때는 노출이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해야 되는 방법은 일단 작은 키워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제도 맛집이 좀 어려우니까 거제 지세포 맛집, 거제 냉면 맛집, 뭐 거제 옥포 맛집 이런 식으로 좀 부가적인 뭐 땡땡동 맛집이나 뭐 음식 이름을 넣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경쟁이 약한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숙소 사장님이다 라고 했을 때는 뭐 거제도 펜션이 너무 세요. 이게 상위 노출하려면. 그랬을 때는 뭐 거제 수영장 펜션, 뭐 거제 가족 펜션, 아니면 내가 운영하는 펜션이 애견 동반이 된다 했을 때는 거제 애견 펜션, 거제 애견 동반 펜션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점점 블로그 지수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팅 이제 제목에 보시면은 이제 키워드를 만약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정말 많다 했을 때 이 키워드를 정말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뷰징이라고 해서 광고라고 인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제목에는 키워드 몇 개까지가 적당할까요?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나요? 이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 키워드는 제목에 몇 개를 쓰면 적당할까요? 제가 직접 경험해본 바로는 키워드는 되도록이면 한 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위 노출을 하고 싶을 때는 일단 한 개만 했을 때에는 상위 노출을 하게 될 확률이 올라가요. 그리고 한 2개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약한 키워드의 경우에는. 만약에 제목에 거제도 맛집, 거제 맛집, 장성포 맛집, 뭐 땡땡 식당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요. 이랬을 경우에는 정말 키워드 노출에도 안 좋고 블로그 지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자기 뭐 이제 음식점을 좀 광고하려고 이렇게 글을 작성했구나, 진솔하지 못하다, 완전 어뷰징이다 라고 해서 이 글이 노출이 오히려 안 되실 수가 있고 앞으로 작성하는 글들에도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작성할 때 키워드를 1개에서 많게는 2개까지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지금도 이렇게 제목을 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3줄, 4줄 정말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또한 제목이 너무 긴 것도 노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짧고 명확하게 제목을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짓는 것이 가장 좋은 예시일까요? 예를 들어서 거제도 맛집을 해봅시다. 그냥 거제도 맛집을 딱 적는 게 아니라 칭찬 일색 거제도 맛집, 고품격의 거제도 펜션 이런 식으로 핵심 키워드가 이제 들어가면서 제목이 짧을수록 이제 노출 확률이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이제 검색 같은 경우는 PC 버전으로 하는 것보다는 모바일로 했을 때 유입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검색했을 때 어떤 키워드로 많이 검색을 할 것인지를 조금 이제 생각해보고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남역 맛집을 한번 예시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역 맛집, 이게 정말 센 키워드입니다. 자, 강남역 맛집 검색하면 일단 플레이스가 먼저 나오고요. 이제 밑으로 좀 내려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딱 그대로입니다. 보통 이렇게 좀 센 키워드에서 상위를 잡고 있는 글들은 상호가 잘 안 들어가요. 섬세했던 강남역 맛집 모음, 박수 쳤던 강남역 맛집 리스트, 감탄했던 강남역 맛집 리스트. 요즘에는 그리고 모음이나 뭐 리스트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위에 있는 글들 보면 공통점이 딱 보이시나요? 이렇게 번호를 매겨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요즘 추세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블로그를 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상위에 있는 블로거 분들이 이제 제목을 좀 어떻게 지었는지, 그다음에 이제 키워드를 본문에는 몇 번을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따라 하신다면 좀 성장 속도가 조금 빨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 키워드는 이 본문에 이제 좀 남용을 하면은 이것 또한 어뷰징이라고, 광고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를 예로 들면은 저는 예를 들어서 거제도 맛집을 제목에 썼다, 이 키워드를. 그랬을 경우에 아래에 본문에는 한 5번에서 7번 정도 노출을 하고, 만약에 조금 약한 키워드다 했을 때는 한 5번 정도만 해도 노출이 잘 되고, 조금 센 키워드일 때는 한 7번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거제도 맛집, 거제도 맛집, 거제도 맛집, 거제도 맛집, 거제도 맛집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 글짓기를 해서 안녕하세요, 현입니다. 오늘은 거제도 맛집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거제도 맛집에서 먹은 음식은 땡땡땡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갔었던 언니도 여기 거제도 맛집이 정말 좋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거제도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글짓기 중간중간에 넣어서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노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볼 만한 키워드는 네이버에 키워드 검색량 조회 또는 블랙 키위 사이트를 이용해서 저는 미리 좀 찾아보고 키워드를 사용하는 편이고요. 일단 제가 또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키워드 검색량 조회 검색하시면은, 저는 주로 이게 키워드 조회, 키워드 검색량 조회를 많이 활용하는데, 다른 블로거 분들은 블랙 키위가 좀 좋다 해서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보기에 편하신 거는 이제 메뉴에 이게 좀 편하실 거예요. 아래 거 눌러볼게요. 이제 키워드 검색량 조회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블랙 키위도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블랙 키위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거제도 여행을 왔는데, 이제 거제도 여행을 와서 이제 맛집을 올릴 거예요. 맛집을 많은 곳에 갔는데 여기는 어떤 키워드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과연 거제도 맛집은 얼마나 검색을 많이 할까? 거제도 맛집 딱 검색을 합니다. 그럼 여기 검색량이 떠요. 월간 검색량, 월간 콘텐츠 발행량. 자, 이게 뭐냐면 이제 PC로 봤을 때는 한 달에 4,010건이 검색이 되고, 또 모바일로 봤을 때는 47,500건. 그리고 월간 콘텐츠 발행량. 이 거제도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얼마나 많은 글이 발행이 되느냐 했을 때 이렇게 블로그에서는 3,130, 카페는 310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이게 고정은 아니에요. 이게 계속 변동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 내 블로그 지수가 내 블로그 좀 잘 키워서 이 글이 좀 뜰 것 같다 했을 때는 뭐 거제도 맛집을 쓰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거제 맛집 해볼게요. 이제 거제 맛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월간 검색량이랑 발행량이 거제도 맛집에 비해서는 좀 약해요. 내가 이 정도는 띄울 수 있겠다 했을 때는 또 거제 맛집을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서 저는 키워드를 잡고 있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게 조금 어렵다 아니면 이게 조금 귀찮다 하시는 분들께는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항상 모바일에서 검색하세요, 여러분. 모바일은 m.naver.com 들어가시면 컴퓨터에서도 모바일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제도 맛집 하면은 이런 연관 검색어가 뜨죠. 이런 걸 참고해서 쓰시는 게 좋은데 잘 모르실 때는 처음에 그냥 거제도 맛집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밑에 연관 검색어가 자동 맞추면 이게 거제도 띄우고 맛집이죠. 이럴 경우에 이렇게 거제도 띄우고 맛집으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검색해서 거제도 맛집하고 딱 엔터 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가면 눌러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거제도 맛집, 거제도 펜션, 거제 가볼 만한 곳, 그리고 또 약간 꿀팁 같은 것도 조금 알려드리면은 네이버 이제 키워드 검색했을 때 좀 1페이지에 있는 글들 중에서 만약에 뭐 좀 옛날 글들이 있다. 2020년도 글도 있고 2019년도 글도 있고 좀 섞여 있다 했을 때는 2019년도 글이 있고 2020년도까지 떠 있나 했을 때는 이게 좀 약한 키워드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블로그 글 같은 것도 계속 꾸준히 올리시면은 자동적으로 상위 노출될 확률도 올라가시고 저는 만약에 장승포에 있는 음식점을 갔는데 장승포 맛집이 너무 세요. 그럴 경우에는 장승포에서 먹은 음식이 굴구이다 했을 때는 해당 음식 이름을 넣어서도 작성을 해요. 거제 굴구이 맛집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내가 조금 더 상위 노출을 할 확률이 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키워드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막 그냥 제목을 정해가지고 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이것도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상위에 있는 글들을 보시면은 포스팅 대부분이 다 사진이 깨끗하고 또 선명한 사진들입니다. 솔직히 휴대폰으로 찍던 아니면 카메라로 찍던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선명하게 나오는 사진을 좀 대표 사진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대표 사진이 뭐냐면 이제 제가 포스팅을 딱 작성했을 때 사진을 한 30개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사진 하나를 대표 사진으로 딱 체크를 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내 블로그 들어봤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그 첫 사진 검색했을 때 뭐 거제도 맛집을 검색했다 그랬을 때 여기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포스팅들이 그때 제일 먼저 보이는 그 사진을 바로 그 대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 사진을 설정하실 때는 선명한 사진이 좋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진들도 되도록이면 선명하고 깨끗한 사진을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